1차 특히 2, 3부분 또 공부해 볼게요. 주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제는 바로 일치하는 문장을 골라라 라는 뜻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여태껏 듣기 공부했을 때 어떻게 많이 접근을 했었죠? 보기를 먼저 보고 녹음해서 어떻게든 들리는 어휘가 정답이 될 가능성 크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오늘 주제도 어떻게 보면 그걸 다 총집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치하는 문장을 골라라. 즉, 녹음해서 일치하는 놈을 보기에서 찾아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들을요. 정말 종합적으로 한 번에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은 지금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듣기는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동시에 정답이 아닌 거는 빨리빨리 소거하고 들리는 어휘, 즉 정답에 가까운 놈을 좀 더 체크해 나가는 것 계속 공부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들으면서 반사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계속 골라내라. 그쵸? 들리는 어휘 하나하나에 집중해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소거 작업은 이제 점점 필수가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녹음을 듣고서 어떻게든 연관 어휘를 찾아냈다면 그 연관 어휘를 찾는 동시에 전혀 들리지 않았던 너무 생뚱맞은 그런 어휘는 보기에서 좀 더 쳐내는, 즉 소거해내는 연습도 우리가 이제는 셋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요. 사실 가장 많이 우리가 혼동을 하는 게요. 이렇게 긍정, 부정이 바뀌어 출제될 때 굉장히 많이 혼동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질문에서는요. 동의, 你的意见, 동의해, 너의 의견에, 이게 복이었어요. 근데 녹음에서는요. 不同意你的意见, 너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뿌라는 부정이 떡 들어갔죠. 근데 순간적으로 놓칠 수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이런 부정어휘 딱 하나를 놓쳐버리면요. 동의, 你的意见, 뭔가 보기가 완전 일치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정답을 쉽게 찾아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시험에서는요. 대부분 여러분들한테요. 이렇게 굉장히 세심하고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혼동을 주기 때문에요. 긍정형이 나왔을 때는 혹시 부정형으로 바뀌진 않았는지, 부정형이면 혹시 긍정으로 바뀌어 나오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듣기에서 조금 더 여러분이 실수하는 걸 줄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듣기에 대해서 점점 내공이 쌓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요. 점점 메모하는 습관도 이제 여러분이 전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메모하는 연습도 꼭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돼요. 녹음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들리고 순간적으로 딱 인지가 되는 어휘는요. 빠르게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 그래야지 녹음이 끝났을 때 그 메모한 어휘를 사용해서 정답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메모하는 습관 아직은 힘들지만 그래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치하는 문장을 찾아내는 질문의 유형에는요. 이렇게 哪个正确 어떤 게 정확한가? 남자의 말에서 여자의 말에서 对话 대화에서 어떤 게 정확한가? 哪个正确라는 표현은요. 여러분이 일치하는 문장을 골라내는 유형이라는 거. 하지만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녹음에서 듣고 들리는 어휘가 거의 그대로 정답일 가능성 크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총집결된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한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짧은 대화 유형으로 이루어진 예제 1번 가볼까요? A, B, C, D 보기 먼저 빨리 확인해 볼게요. A, 想请假, 휴가 신청하고 싶습니다. B, 在반, 수로 앞에 짜이가 붙으면 진행을 나타내죠.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자, 여권을 처리 중입니다. 됐죠? 여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는요. 下周 出差, 다음 주에 출장 갑니다. 그 다음에 拿到, 가지다, 들다, 签证, 비자죠. 비자를 가지다. 그래서 즉 비자를 발급받았다. 비자를 딱 수령했다라는 표현이네요. 어떻게든 들리는 어휘가 정답일 가능성 높다는 거 들어볼게요. 녹음 들어볼게요. 例题一，听说你要出国留学，是的，签证刚刚办好，这个月底走。问：关于男的，下列哪个正确？ 네, 녹음 들으셔보셨죠? 여러분 어떻게든 관련 어휘 찾아내셨어요? 정확히 딱 중복되는 어휘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签证 비자였죠. 签证 비자를 깡깡 막 빤 처리했대요. 好, 잘 처리됐대요. 비자를 막 처리 잘 됐다. 비자가 처리가 막 잘 되었다. 즉 비자를 수령했다.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뜻이죠. 정답은 뭐일 가능성 커요? D. 签证 비자라는 어휘가 중복되네요. 정답은 D일 가능성 크겠네요. 그쵸? 여자가 뭐라고 했죠? 听说 듣자 하니요. 你要出国留学 당신 외국으로 나가서 유학을 하려고 한다면서요. B가 是的 그렇습니다. 签证刚刚办好 비자도 막 발급이 다 끝났습니다. 这个月底走 이번 월 말에 즉 이번 달 말에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쵸? 남자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정확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외국으로 유학을 하러 간다는 거 비자를 막 수령받았다는 거 그쵸? 이번 달 말에 떠난다는 것 그래서 딱 정답은 어떤 게 정답이 될 가능성 클까요? C는 안 돼요. 다음 주 출장이라는 단어 없었어요. 그쵸? D. 나다 签章了 비자를 발급받았다. 즉 비자를 막 발급 맞췄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D네요. 그쵸? 어떻게든 연관어휘가 정답이 될 가능성 크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넘어가 볼게요. 예제 2번 긴 대화 유형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보기 1, 2, 3, 4 A, B, C, D 같이 볼게요. 灯不亮了 灯 등이요. 不亮亮亮亮량 밝다예요. 뿌가 붙어서 밝지 않다. 등이 안 밝아요. 灯不亮了 B. 冰箱坏了 냉장고가 고장이 났고요. C. 女的迟到了 여자는 지각을 했대요. D. 房间很暖和 방이 매우 따뜻하대요. 연관어휘, 관련어휘를 드러낸다면 정답은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녹음 들어볼게요. 例题2，怎么回事？你怎么不开灯？我也是刚进门，刚发现灯不亮，是不是停电了？应该不会，邻居家的灯都亮着呢。那就是灯坏了。问：根据对话，下列哪个正确？ 녹음 들으시면서 연관어휘, 즉 관련어휘, 자꾸 중복되는 어휘, 보기에서 계속 보이고 있는 어휘가 있지 않았어요? 바로 무엇이었죠? 떵, 등. 천장에 붙어있는 등, 떵. 몇 번 나왔어요. 그쵸? 3번인가 4번 나온 것 같아요. 정답은 뭐일 가능성 커요? A. 등이 밝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일 가능성 커요. 그쵸? 등이 주제인 것 같아요. 녹음 볼까요? 여자가 怎么回事? 어쩐 일이야? 你怎么不开灯? 너 어디서 불 안 켜니? 남자가 我也是刚进门. 나도 막进门 들어왔어. 刚发现 막 들어와서 막 발견했대요. 灯不亮 정확히 정답과 일치하죠? 灯不亮 등이 밝지 않다는 것을 나도 막 들어와서 발견했대요. 여자가 그래서 또 邻居家的灯都亮着呢 뭐래요? 邻居家的灯 이웃집의 등은 모두 亮着呢 되게 밝대요. 그랬더니 남자가요. 那就是灯坏了 그렇다면 등이 고장이 난 건가? 즉 등을 켜지 않았고 등이 밝지 않았고 근데 이웃집은 등이 더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 집에 있는 내 집에 있는 등이 고장이 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정답 한번 볼까요? 일단 질문, 对话, 대화에서 哪个正确 정확한 게 무엇이냐? 지금 대화에서 정확한 것은요. 냉장고 고장난 상황도 아니고 여자가 지각한 것도 아니고 방이 따뜻한 것도 아니고 바로 등이 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정답은요. A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중복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나왔거든요. A, B, C, D 보기만 빠르게 확인해서 여러분이 드러냈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 A로 추측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실전 PT 문제 1, 2, 3번 쭉 보면요. A 한번 문제 1번 볼까요? 他们在客厅 그들은 지금 거실에 있대요. B. 女的在借钱
여자는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C. 男的没带钱 남자는 돈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 같고요. D. 男的想刷卡 남자는 카드로 긁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4개 보기 어휘를 봤어요. 녹음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연관 어휘, 관련 어휘 나온 게 있으면 그 어휘가 정답일 가능성 크다는 거. 그쵸? 문제 2번도 폴러 찢겼다, 찢어졌다, 해지다. B. 很久 굉장히 오래됐다. C. 是空的 콩은 비다죠? 비다 아무것도 없는 是空的 뭔가 비어있는 것이다. D. 里面有盘子 안에는요 반즈 쟁반이 있다. 여러분들 녹음 들어보시면서 역시 일치하는 문장 잘 뽑아내 보세요. 학습 9일차 독해 2부분 또 공부해 볼게요. 독해 2부분 주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제는 문장의 맥락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독해 2부분 같은 경우는요. 앞서서 첫 문장에 자르는 패턴, 그 다음에 접속사, 뭐 대명사 등의 전략적인 요령 같은 경우를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쵸? 근데 사실 요령이 통하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런 문제들은 사실 정말 내용, 즉 독해, 해석 능력으로만 우리가 문장의 순서를 잡아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사실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요령을 배웠다면 역시 전체적인 독해 능력도 길러주셔야지 조금 더 정확하게 정답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 그쵸? 아무리 그래도요. 독해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독해 이 부분 순서 배열 문제는요. 전문장 찾기, 대명사 이런 접속사 표현들이 어떻게든 꼭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역시 요령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요. 이 ABC 배열, 순서 배열하는 독해 이 부분 문제에서 좀 더 중요하게 한번 들어갈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문장의 흐름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돼요? 큰 개념에서 작은 개념, 즉 큰 포괄적인 개념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2017년 가장 큰 그림이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어디? 서울에서 어디? 명동 호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큰 것부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문장은 진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한국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명동 호텔 이 두 개의 어휘가 들어가 있다면 아무래도 한국어 이 어휘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더 먼저 올 가능성 크다는 거예요. 문장의 흐름은 큰 개념에서 작은 개념으로 간다는 거 아시겠죠? 그다음에 동작의 발생 그리고 시간은요. 그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돼요. 작년에, 올해, 그리고 내년에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 그리고 내가 커서 我小时候 내가 어렸을 때, 我长大后 내가 성장한 후에 이렇게 두 문장이 있으면요. 내가 성장한 후보다는요. 내가 어렸을 때라는 문장에서 먼저 올 가능성 크다는 거. 그래서 문장을 딱 봤을 때요. 이런 흐름들, 문장의 큰 개념에서 작은 개념으로 흐르는 거, 시간도 우리가 하나하나 순서대로 시간이 진행이 된다는 거, 과거부터 미래로. 아시겠죠?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이 좀 잊지 않고 가지고 가시면 조금 더 쉽게 문장의 순서를 배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학습 9일차 독해 이 부분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게 짚고 갈 게 바로 요 5번 요구 패턴이거든요. 시험에서 너무너무 잘 나와요. 문제를 좀 더 쉽게 뽑아낼 수 있는 정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요령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문장이 비슷하거나 주어가 똑같이 시작되는 그런 문장이 있으면요. 그런 문장은요. 나란히 배열될 가능성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A, B, C 문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일단 그러나 첫 문장 못 와요. 그쵸? 태양은 이 문장의 주제가 태양이란 하면서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B는 첫 문장에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C, 그러나 첫 문장에 올 수 있을까요? 첫 문장이 올 수 없겠죠. 그렇다면요. 첫 문장은 당연히 뭐가 돼요? B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요. B 문장 잘 보세요. 태양은요. 地球的 지구의 130만 배 크대요. 그쵸?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나 그렇게 크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굉장히 지금 요 패턴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문장 없어요? A 문장은 잘 봤더니 위에 지오 다른요.
지구의 49분의 1이래요, 지금. B는 지구의 130만 배. A는 지구의 49분의 1. 지금 뭔가 문장의 흐름이 되게 비슷하죠? 이런 패턴은 어떻게 나올 가능성 크다고요? 나란히 배열될 가능성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B 다음에 뭐가 온다는 소리예요? 나란히 A가 온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C가 마지막에 오겠네요. 그쵸? 여러분 지금 시험에서요. 독해 10문제 중에 한 2문제는 이렇게 비슷한 문장이 흘러들어가서 나란히 배열되는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패턴만 잡아낸다면요. 10문제 중에 2문제는 그냥 해석하지 않고도 얻어가는 거죠. 그쵸? 정답은 B, A, C로 적용 가능하다는 거. 즉 무슨 말이냐? 문장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여겨지거나 주어가 굉장히 비슷하게 시작되는 문장이 있다면 나란히 배열될 가능성 크다라는 거 잊지 말고 여러분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요령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예제 1번, 2번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1번 보실까요? 아까 나왔던 문장이에요. 다 같이 볼게요. 우리 해석해 볼까요? 태양은요. 뭐만큼 地球的 지구의 130만 배 130만 배만큼 남았다. 그렇게나 크대요.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만큼 그렇게나 큰데, 그러나 위의 지요, 다른요, 지요, 오직 이렇대요. 어떻대요? 地球的 지구의 49分之1 뭐래요? 49분의 1 정도 된대요. 즉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만큼 그렇게 큰데 달은 오직 지구의 49분의 1밖에 안 돼. C. 그러나 우리가 상 어디에서 地球 지구에서 보자면 간주에 느껴져. 타먼 그것들의 다샤오 크기가 차부터 비슷하다고 느껴진다. 타먼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 태양과 달을 말하는 거죠. 그쵸?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만큼 그렇게 커. 태양은 진짜 커요. 근데 달은 오직 지구의 49분의 1밖에 안 돼요. 달은 굉장히 작아요. 태양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구에서 딱 보자면 사실 태양과 달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문장이죠. 정답은요. B, A, C가 되네요. B와 A는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는 문장이기 때문에요. B 다음에 A로 바로 우리가 정답을 맞출 수 있었어요. B가 첫 문장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뽑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문장을 배열할 수 있었죠. 예제 2번을 볼게요, 여러분. A 볼까요? 모든 사람들은 주어네요. 첫 문장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B, 수입니다. 수로가 이렇게 떡하니 첫 문장이 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쵸? C, 그러나 역시 첫 문장 오지 않아요. 첫 문장은 A죠. 모든 사람들은 또会死去 모두 죽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게 첫 문장이네요. 무섭네요. 그쵸? 근데 여러분 잘 봐요. B, C에 보시면 뭔가 주어, 메이거렌 이런 주어가 또 한 번 중복되는 문장이 있지 않아요? C에도 메이거렌 또 A도 메이거렌 또 C에도 메이거렌 또 뭔가 주어의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게 똑같이 흘러가고 있죠. 어떻게 나올 가능성 커요? A와 C는 연달아 나올 가능성 크다는 거. 그럼 나머지 B가 마지막에 올 것이라는 것. 여러분 메이거렌이 첫 문장이라는 것만 잡아냈더니 A, C, B 정답이 그냥 잡히네요. 그쵸? 여러분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 유형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패턴만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이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해석해 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죽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진정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즉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죽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진정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니래요. B. 이것은 영화 용감的신 용감한 마음 안에 很精彩的一句话 매우 멋진 구절입니다. 아마 A와 C가 명언인 것 같아요. 영화에 나왔던. 모든 사람은 다 죽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모두 다 똑같이 잘 살고 있는 건 아니야. 죽는 건 똑같이 죽으나 사는 건 다 달라. 이런 느낌이죠. 그쵸? 모든 사람은 모두
죽으나, 그치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진정으로 사는 것은 아니야. 이것은 영화 용감한 마음이라는 영화 안에 나왔던 매우 멋진 한 구절이야. 정답은 A, C, B. 비슷하게 흘러가는 문장은 연달아 나란히 나올 가능성 크다는 것 아시겠죠? 여러분 이 패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서 굉장히 안 빠지고 매번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에요. 실전 PT 볼게요. 여러분 문제 1번 볼게요. 보시면 샹판 뜻이 뭐죠? 반대로 뭔가 앞문장가 확 바뀌는 반대로란 뜻이네요. 做自己不喜欢的事做하다 뭘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 반대로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 그 앞에는 어떤 문장 나와야 돼요? 반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러면 A 앞엔 C겠네요. 그쵸? 그리고 A 반대로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 이렇게 되겠거니 하고 부연 설명 붙어야 되겠죠? 그럼 A 뒤엔 B가 오겠네요. 저 지금 문제 1번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쵸? 여러분이 가진 비슷한 패턴만 가지고도 우리는 문장을 뽑아낼 수 있었죠. 문제 2번도 볼까요, 여러분? 带来 가지고 오다 첫 문장 안 될 것 같아요. 무엇을? 一天的好心情 하루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온대요. 무엇이? 주어를 찾아내셔야겠죠. B. 이거 笑话 하나의 웃긴 이야기, 농담은 농담이란 주어 느낌이 들까요? 농담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것 같고요. C. 也许 아마도 就能 할 수 있다. 带走 가지고 가다. 我们的烦恼 우리의 짜증, 번뇌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다. 주어 누구예요? B죠? 하나의 재미난 이야기는 그리고 A 보면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고 C는 우리의 짜증을 가지고 가고 중복되네요. 비슷한 패턴이. 그럼 A, C, C, A는 어쨌든 나란히 올 가능성 크다는 거예요. B, A, C거나 B, C, A일 가능성 크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A와 C는 지금 같은 느낌의 문장이에요. 하나의 농담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짜증도 가지고 가기도 하고 같은 패턴이죠. 이 A와 C는요. 웃긴 이야기, 농담이 우리에게 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더 먼저 올까요? 지금 C에서는요. 아마도 그럴 거야. 이 문장이 어디까지 받아야 돼요? 아마도 그럴 거래요. 우리의 짜증을 가지고 가고 하나 더 뒤에 붙어야겠죠. 우리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야. C가 A까지 다 받아야 되죠. 그쵸? 해석해볼까요? B. 하나의 재미난 이야기는 아마 우리의 짜증을 가지고 가고 또 하루의 좋은 마음도 가지고 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와야겠죠. 정답은 B, C, A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또 여러분 우리 문제 4번 볼까요? 后来 뜻은 후에 나중에 첫 문장 못 올 것 같고요. B. 飞机起飞时 비행기가 이륙할 때 C는요. 我第一次乘坐飞机的时候我第一次 내가 처음 乘坐 탑승 飞机 비행기를 的时候 그랬을 때 내가 처음으로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B.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어떤 게 더 먼저 와요? 시간 흐름상. 내가 비행기 탑승한 게 먼저 와야 돼요? 비행기가 이륙한 게 먼저예요? 탑승을 한 다음에 이륙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간에요. C 다음에 B가 온다는 거네요. 시간 흐름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문장을 배열할 때는요. 여러분이 여태껏 공부했던 것들을 많이 적용해 주셔야 돼요. 지금 문제 4번 같은 경우는요. 시간의 흐름이었어요. 행위의 흐름. 그쵸? 내가 비행기를 타고 그다음 비행기가 이륙하고 시간의 흐름, 내가 행동의 흐름 이렇게 흐름대로 여러분이 문장을 또 배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 4번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B보다는 C가 더 먼저 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네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나가 볼게요. 그럼 학습 9일차 쓰기 1, 2부분 또 공부해 볼게요. 우리가 학습 8일차에 쓰기 1부분에서 어떤 어법을 공부했었죠? 바로 보어인데 앞에 3개. 결과보어, 방향보어, 가능보어를 공부했어요. 그쵸? 학습 9일차에서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에서 1등으로 나오는 보어, 정도보어를 학습할 거예요. 그리고 동량보어, 실량보어도 함께 같이 볼게요.
일단 여러분 정도보어 먼저 볼게요. 시험에서 보어 6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도보어예요. 거의 90% 이상은 정도보어가 출제된다는 거예요. 볼게요. 정도보어는 수어튀에서 수어의 정도를 보충해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정도보어는요. 수어와 그 정도보어 사이에요.